존재하지 않았다. 아, 셰익스피어가 맨 끝쪽 샹들리에가 고장이 나가지고 불이 안 들어왔었어요. 파트 2는 키워딩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자. 네, 오늘 키워딩, 오늘도 로투스와 함께 합니다. 저희가 손을 너무 로투스 말고 또 다른 거랑 함께 해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빵집, 협찬 대환영입니다. 과자, 뭐 저희 잘 안 먹어. 저 잘 먹어요. 그래서 저 잘 먹어서 놓으면은 노출 효과도 좋고 초반에 나가니까. 대환영. 하나씩 이제 시작해 볼까요? 네. 5번. 5번. 네, 5번은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 저는 이거를 어쨌든 보고 나서 셰익스피어를 검색하니까 미스테리가 자꾸 같이 뜨더라고요. 제가 원래 미스테리 채널 기묘한 밤 뭐 이런 분들 거 좀 보긴 보는데 EBS 건가? 1시간짜리를 봤어요. 존재하지 않았다. 아, 셰익스피어가? 네, 존재하지 않았다. 20 몇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작품을 그렇게 잘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뭐 프랜시스 베이컨, 옥스포드의 무슨 저기 귀족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배역에 나오는 말로까지 해서 그 사람들이 셰익스피어였다. 이런 엄청나게 많아요. 미스테리 뭐 하는 거 많고 이분 참 미스테리인 것 같긴 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글을 잘 쓰지? 그것도 너무 많은 작품을. 저는 웹드라마만 써도 힘들어 죽겠는데 셰익스피어 별로 안 좋아하시네. 아까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수업 들을 때도 안 좋아한다. 아니, 수업이 재미가 없었는데 뭔가 되게 어릴 때 햄릿이었나? 대본 전집을 읽은 적이 있거든요. 되게 어릴 때? 한 2, 3학년 때? 초등학교? 그걸 읽고 그것도 오빠가 뭐 어쩌다 보니까 샀대요. 멋있어 보여서 샀는데 오빠가 몇 살이었죠 당시에? 오빠가 저보다 3살 많으니까 오빠도 어렸는데 오빠가 원래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제가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겠다. 그래서 너무 재미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때부터 저는 셰익스피어한테 좀 반감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읽었네 책을. 읽었는데 정말 글씨만 읽은 거. 내용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햄릿 제작진에서 연락이 온다면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셰익스피어에 대한 반감이 진짜 심했는데 그거를 더 크게 만들어준 게 대학교 때 그 셰익스피어 수업. 그래서 전 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도 사실 처음엔 조금 이런 거면 어떡하지? 너무 전극이면은 진짜 그럴 줄 나 좋을 것 같은데 심지어 내 친구들도 아니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랑 보는데 졸면 이미지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셰익스피어를 보면서 언어의 마술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찾아보니까 셰익스피어 이전에는 영국보다는 뭐 이탈리아나 뭐 이런 쪽에서 문화가 훨씬 더 융성해서 거기에 문화들이 발달되고 많이 차용했는데 셰익스피어를 기점으로 더 언어가 풍부해지고 좀 더 영국 특유의 영문학이 발전하는 그런 좀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셰익스피어가 신조어를 되게 많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신조어. 자기가 이게 쓰면 이제 영국에서 이게 쓰면 사람들이 쓰면서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고 부럽다. 마치 이제 잘 나갈 때 GD 느낌. 분조카. 아니 뭔가 했어. 신조어라 가지고 오케이. 음악 뭐 하면은 뭐 다 대박 나고 뭘 곡을 쓰면 쓸수록 다 일이라니까. 16세기 GD? 근데 까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많은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물론 지금에 쓰는 의미는 다르지만 스웩. 스웩이 셰익스피어 선생님께서 써가지고 영국에서 처음 시작한.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이탈리아 이런 데서 쓰는 단어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신조어로 만드는 그런 걸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존재하지 않는다 셰익스피어 자체가 그런 영상을 좀 봤었는데 그 되게 흥미롭게 봤는데 약간 투머치인 것 같아. 마치 링컨이 뭐 살아있다, 뭐 마이클 잭슨 살아있네 그런 것처럼 약간 사람들 관심을 하기 위해서 한 거고, 그 반론되는 글도 좀 읽어봤는데 실제 당시에 어떤 서류나 뭐 출생 서류, 뭐 이사 서류, 뭐 관공서 뭐 이런 거 보면은 실존했던 인물이고 당시에는
집단으로 연극을 쓰는 게 되게 그 횡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그 드라마에 보면은 대장 작가님 계시고 그 사단 옆에서 이제 넘버 2, 3 작가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보면은 어떤 작품은 셰익스피어가 50% 미만으로 쓴 것도 있고 이 연극에 나오는 말로라는 사람도 같이 셰익스피어와 함께 극을 썼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 극 장면이 있잖아요. 말로가 도와주는 맞아요. 장면들이 있어요. 뭔가 도와주니까 섹스 글을 막 받아 적으면서 완성을 하고 마치 그 집단 그 김은숙 사단 같은 그런 사단에서 사단의 짱이 이제 셰익스피어고 그다음에 이제 새끼 작가, 새끼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 시스템이 16세기 영국 시스템을 지금 반영해서 쓰고 있었던 거군요. 재밌네. 결론? 대한민국 드라마 작가 시스템은 16세기 셰익스피어 시스템이다. 작가 시스템과 같다.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 뽑아주세요. 치반. 네, 행운의 세 번은 무대입니다. 무대. 할 말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전 조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 거 볼 때는 공간 조명도 되게 잘 쓰고 핀 조명도 사실 뭐 좋은 기계니까 또 얼마나 잘 됐겠어요. 공연 또 엠넷 출신으로서 또 그런 걸 또 많이 하셨던 하피님 의견을 또 들어보죠. 요즘에 너무 발달해서 어떻게든지 씬마다 프로그램을 해서 그걸 누르면 이제 순서대로 배열하겠죠. 배열할 거고 핀도 요즘엔 사람이 이렇게 안 하는 거다 기계로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이 있었어요. 확실하지 않은 건데 이게 마이크 이런 거에 뭐 있어서 핀이 그걸 따라간다고 들었는데 사람 그 위치를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요즘에? 우와, 무슨 어릴 때 과학 그리기 때 뭐. 틀렸으면 저는 보면서 조명들이 과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몰입하도록 스며들었다. 왜 잘 친 조명은 조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조명이라고 하는데 저는 보면서 조명이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고 그냥 무난했고 그게 내용을 이해할 정도의 특히 어둡지도 않고 또 근데 조명 관련해서 좀 신기했던 거는 굉장히 뎁스가 넓은 무대니까 무대 곳곳에 이렇게 조명들이 빛들이 마치 이렇게? 뒤에 맞죠. 이 안쪽에 있었구나. 있는 그 건물에 있는 횃불, 건물에 있는 어떤 뭐 불 이런 조명들, 프랙티컬 라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으니까 굳이 조명을 따로 안 쳐도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우와. 사람도 보이고 인위적이지 않고 이런 게 되게 잘 맞는 것 같고 오히려 그 가수가 노래 부르는 거는 그 임팩트 있게 줘야 되니까 백라이트 이런 걸 굉장히 세게 줘서 여기 보면 막 여기가 다 묻어나고 그게 멋있고 한데 이런 연극은 보통 이제 호흡을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주려니까 너무 과하지 않은 조명이 오히려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셔서 기억이 나는데 저희는 아마추어였었으니까 얼굴이 나르는 거야 자꾸. 너무 세게 주니까 그때 이제 전문가인 선배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희가 어떻게 대처했냐면 그럼 화장을 진하게 해 그래가지고 화장 엄청 진하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T존 엄청 진하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약간 이목구비를 보이게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이제 또 훌륭하신 마포구청의 그 조명계의 샛별 하이석 PD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명의 기본 원리부터 해서 이제 또 잘 세팅하고 하죠. 어딜 가나. 그래서 전 조명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연극에서는 특히나 미술을 많이 꾸밀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옮기고 뭐 전환을 해야 되는 씬 막과 막 사이가 조명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잘한 것 같아요. 여기서. 저도 조명 진짜 중요하구나 라고 느낀 게 저희 볼 때 샹들리에 6개인가 이렇게 싹 내려오는 게 되게 많았는데 맨 끝쪽 샹들리에가 고장이 나가지고 불이 안 들어왔었어요. 그랬어요? 네. 되게 시야가 넓구나. 저는 일부러 끈 거 아니었을까? 하나만 딱 맨 끝에 쪽 무대 그 샹들리에만 꺼져 있던데요. 그래서 저 고장났네 하면서 저는 그때 살짝 몰입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묻어나는 게 중요하구나. 현장에서 샹들리에가 15개나 내려왔. 15개. 네. 6개라고 15개. 제대로 못 들으셨구나. 그러니까 15개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인상 깊게 보시는 무대 세트나 이런 게 있었나요? 맞아요. 제일 맞아. 아래에서 이렇게
쑥 선술집 모양의 무대가 이렇게 쑥 올라오면서 씬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때 진짜 놀랐어요. 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맞아, 그 프론트 쪽에 있는 공간을 아예 숨겨놨다 공간을 예상도 드러내는. 못했었어요. 그건 진짜. 10m 높이까지 올라가요. 막 뛰어 올라가잖아요.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막 연기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거 보면서 저거 진짜, 암전 딱 때렸을 때 진짜 그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암전 딱 때리면 그럼 이제 막 그 야광 테이프 붙여놓은 것만 보고 막 뛰어다녔단 말이야. 나 그때 돈을 많이 들였겠구나 하면서 봤었죠. 저는 이렇게 올라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올드보이에 나오는 싸움씬 유명한 거 있잖아요. 가로에 망치 때리는 그 씬을 보듯이 뭔가 시선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 되는 그런 거라서 되게 컨셉추얼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뒤에 돌아가는 것도 되게 신기했는데 맞아요. 그 웅장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원형으로 돌면서 그들은 그냥 걷는 것뿐인데 왕비 등장할 때, 여왕 등장할 때도 등장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셰익스피어가 글 쓰면서 막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맞아. 우리나라 사람 좋아하는 수미상관. 마지막에도 그러고 있는데 그게 계속 거기에 있으니까 뭔가 책 한 권 쫙 다 읽고 덮어주는 느낌이라서 그런 걸 의도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은 들었었습니다. 오늘 좋다. 오늘 좋다. 예. 또 내가 보자고 한 거잖아요. 다음 편으로 가자. 두둥 효과 넣어주시나요? 13번. 원작입니다. 원작. 영화. 원작도 할 말 많죠. 원작! 저는 안 봤습니다. 자, 뭐라고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줄까 했는데 아니요. 다 봐야 돼. 아니 안 보는 사람도 있어야지 조금 더 풍부해질 것 같아서 전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고 안 보겠어요? 바빠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알려주면 뭐해? 하피디님 안 보신 줄 알았으면 전 봤었죠. 그러면 빨리 말씀해 주시지. 원작 영화를 본 사람은 그럼 가운데 계신 피디님 연출 보셨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그 제가 아까 되게 인상 깊었던 명장면으로 얘기했던 것 중에 결혼식 장면 있었는데 그게 원작에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안 봐서. 근데 없는데 한국 연극에서만 연출로 새로 한국에서만 만들어낸 연출이었다. 그래서 내 기억이 안 나. 영화가 되게 야하다고. 별로 안 야해요. 그게 선물이긴 한데. 야긴 하죠. 선물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보기 힘든 장면이긴 한데. 왜요? 볼걸? 아니야. 볼걸. 그래서 그 초야씬 침대 뒤에서 맞아. 연극에서는 춤추는 걸로 막 바뀌었잖아요. 심지어 TV는 다 모자이크가 쳐져 있어서. 왜? 근데 뭐 원하는 바가 있었을 땐 그렇겠죠? 명장면으로 얘기했던 그 펜 때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게 없어요. 그냥 바로 그 신발 불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키스하고 배에서 내리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비올라 아가씨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알게 되잖아요. 저분이 비올라?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키스를 하고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순서가 바뀌었네?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아는 느낌이었었어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좀 각색이 좀 돼 있더라. 극적 장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 무대나 미술도 굉장히 좀 비슷하게 하려고 많은 걸 노력을 했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영국의 16세기를 표현한 데 있어서 그걸 이해하려면은 그걸 봐야만 그걸 할 수 있었을 것 같고 이게 미국에서도 연극이 있다고 하긴 하나 우리나라가 그걸 보고 많이 이해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연극 배우가 우리 연극 배우가 더 나았다. 말로 되게 캐릭터 느끼하고 매력적이지 않나요? 나는 말로 연기하시는 분 되게 느끼하고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원작에도 여왕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요? 여왕이 그 007M 역할로 나오시는 그분 이름 성함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분인데 그렇게 똑같아요. 근데 위에서 하진 않더라고요. 우린 되게 극적 장치를 위해서 연극에서는 다 2층에 올라가서 대부분 다 등장하시잖아요. 위험해 보여야 되니까. 시청자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약간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여왕이 나타나서 정리를 다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쵸. 이 셰익스피어한테
뭐 사랑을 이룰 수 있냐 없냐, 연극을 하냐 마냐, 진정한 사랑의 연극이 있는가? 뭐 그런 거를 답을 해주는 게 거의 사실 여왕의 역할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당시가 이제 르네상스 시기인 거죠. 근대와 전에 중세적인 질서가 이제 근대로 바뀌는 시기. 그러니까 저는 그 여왕이 나와서 뭔가를 정리해 주는 걸 보고, 이거는 옛날에 그리스 뭐 연극 뭐 이런 얘기들은 보통 끝날 때 뭔가 누가 나와서 딱 정리해 주고 하는데, 그런 느낌으로 뭐 신 대신에 여왕이 나와서 정리해 주고, 넌 이래 넌 이렇게 해, 끝내주는 되게 쉬운 결말일 수 있는데.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크게 얘기해주세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그게 바로 근데 나와서 좀 웃기긴 했어요. 저는 사실. 심지어 이거는 지금 현대 와서 만든 작품이잖아요. 셰익스피어 러브는. 근데 셰익스피어가 르네상스 있을 때 시대의 연극의 그 전환점이 됐던 게, 신에 의한, 종교에 의한 작품, 풍속극들이 많다가, 이때부터 사실 이제 그 인간을 중심으로 한 연극들이 많이 성행하던 때였는데, 그런 사람을 다루면서 이거의 작품에서는 마지막에 여왕의 그런 데우스 엑스 마키나로 끝나는 것이 약간 뭐지? 좀 아쉬운 점? 9. 예스. 9번. 9번은요. 음악과 음향. 네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분 다 진짜 연주하시는 것 같았는데. 전 좋았습니다. 오히려 되게 뭐라 해야 돼, 현장감 있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 근데 내가 거기 있었으니까 현장감은 있겠지. 되게 뭐라 해야 돼요? 좋았습니다. 당 떨어지는 것 같아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실현하는 부분이 많아서 되게 저도 현장감이 되게 있고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듣다 보면서 그 합창단 같은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듣지 않으셨나요? 중창단 느낌이. 노래 자체도 막 그래서 뮤지컬처럼 누가 살짝 부른다면서 나오고. 막 이렇게 봤는데, 부르는 합창단이 안 보여서 그분은 약간 좀 이미 녹음을 해서 MR을 플레이하고 섞은 게 아닐까. 가수들도 보면은 그죠. MR 되게 많이 쓰거든요. 라이브를 얘기하셔도 되는 거예요. 예? 얘기하셔도 괜찮아요. 라이브 MR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MR이 종류가 많아서 맞아요. 그 진짜 메인, 그리고 노래마다 힘들면은 이 부분만 비워놓고 이 부분은 넣고 이걸 많이 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MR, 부분적인 AR인 거지. 그런데 저는 옛날에 제가 영국에서 빌리 엘리어트라는 연극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정말로 극 하는데 아래에 키보드와 드럼과 이렇게 현악기, 기타, 베이스가 보여서 이걸 보면서 이렇게 기르는 음악이 정말 저 음악이네? 를 확인하는 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무대 아래 눈에 보이는 정도로.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번에는 현장에서 진짜 한 것 같은데 어떤 거는 약간 투 머치 소리가 나오고 없으니까 약간 아쉬웠다. 그걸 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약간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어. 그 말씀하셨던 MR이 섞이는 부분도 공간음에 대한 약간 이해가 있는 MR과 그냥 아닌, 그냥 생목 나오는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에코가 있는 느낌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어색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발성이네요. 발성. 마이크 뭐 대부분 다 여기서 다 마이크 여기 아니면 이렇게 다는 것 같은데, 사람 머리에서 뺐고 여기도 이렇게 다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도 사실 이제 생 연극 가면은 저 무대 끝에 있는 뒷사람에게 내 말을 전달한다 생각하고 뱉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연극 그 연습할 때. 그래서 실제로 그걸 경험한 사람과 처음 연극을 해본 사람의 발성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그거를 위에 계신 이제 음향 감독님이 이걸 이제 조절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밸런스가 크게 튀지 않는 걸 보고 훌륭하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저는 평소에 뮤지컬은 몇 번 보러 다니는 편인데, 이 장면에서 넘버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다 대사 처리가 돼서 개인적으로 그냥 어색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엄청 많았어요.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막 맨 처음 시작할 때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모여들잖아요. 그럼 노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그대를
하고 계속 막 그래서 근데 그러는 와중에 뒤에서 스피커처럼 노래가 들리니까 어색함이 더 저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뮤지컬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뮤지컬 많이 안 보니까 그 부분이 오히려 음악이 좋았어요? 아니 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응. 동의하는데 어색한 거는 사실 좀 덜 느꼈던 것 같아. 원래 뮤지컬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부르면서 걸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걷고 있는데 노래가 들리니까 그건 뮤지컬에 익숙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네, 그랬습니다. 쉬운 거. 배우입니다. 좀 다른 연극들에 비해 초화 캐스팅이라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스타 마케팅이 굉장히 돋보이는 작품이었다. 영국에서 이렇게 캐스팅을 크게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봤어요. 이것 좀 깊게 좀 뒤에 넘겨서 얘기하면 안 되나? 파트 3를 넘겨서 얘기하면 안 되나? 스타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아예 이건 좀 좋습니다. 되게 그럼 그것만 여쭤봐도 돼요? 혹시 저희가 봤던 페어 말고 다른 보고 싶었던 페어가 있었나요? 저는 사실 정소민 배우가 저의 원픽이었는데 정문성 배우보다는 김성철 배우가 보고 싶긴 했어요. 그래서 약간 대세고 하니까 그리고 대부분 작년에 봤던 드라마에 다 김성철 배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조승우 배우가 시상식에서 자기를 자극 주고 뭐 하는 배우가 있다고 딱 한 게 김성철 배우였더라고 시상식에서. 그래서 얼마나 잘하길래 저러나 했는데 이거 나가고 있을 때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3월 26일이 막공이니까 볼 수 있잖아. 네. 그래도 저에게 윌 셰익스피어는 정문성입니다. 피디님은요? 누군지 모르면 빨리 보세요. 프로그램. 아니야. 딴 사람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냥 이걸 보고 싶었을 수도 있으니까. 피님이 드라마 전문 그게 아니라 또 아이돌만 잘 파악하시는 분이라서. 아하! 사실 저는 그 영화도 2번 보거나 3번 보고 이런 걸 잘 이해 못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페어 바꿔서 보는 문화에 아직 되게 생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 봤을 때 충분히 재밌었고 다른 사람의 연기가 궁금하다는 건 사실 이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았고 그냥 저는 김유정 배우, 정문성 배우 같은 거는 되게 만족합니다. 이슈되는 이야기랑 그다음에 연극에 관련된 이야기를 파트 3로 넘어가서 조금 해볼게요. 좋습니다.